오늘도 다이소 자수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인장 파우치예요. 먼저 수트를 분리해서 작은 수트를 원단 뒤에 놓고 큰 수트를 끼운 뒤 나사를 돌려 조여주세요. 원단을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 가닥 꺼내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실 끝 부분을 풀어서 한 가닥씩 뽑아줄게요. 이렇게 한 가닥 보이시죠? 세 가닥 사용할 거예요. 실 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바늘을 문질러서 실을 접어주세요. 접힌 실에 바늘기를 밀어넣어 이렇게 빼줍니다. 한쪽 실은 길게, 한쪽 실은 짧게 잡아주세요. 검지 위에 긴 쪽의 실, 바늘을 올리고 바늘의 실을 2번 감아준 뒤 감은 부분을 잡고 바늘을 빼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2바퀴 돌리고 이렇게 빼주면 매듭이 생겨요. 바짝 잘라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스플릿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먼저 한 땀 놓아준 다음 땀을 가르고 나와 다시 또 한 땀 놓아줍니다. 다시 또 직전에 땀을 가르고 나와서 한 땀 놓아주세요.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선을 완성해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먼저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이제 선인장 테두리부터 시작해서 스플릿 스티치 놓아줄게요. 굴곡진 면을 잘 살려서 수놓아주세요. 두 번째 선을 진행할 때 테두리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선을 쌓듯이 계속 수놓아주세요. 세 줄을 수놓으니 한쪽 면이 채워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면은 오른쪽부터 차곡차곡 채워줄게요. 면이 조금 더 넓어서 5줄 수놓았네요. 이렇게 면과 면 사이에 한 줄 정도의 간격을 남겨놓았어요. 자, 이제 백스티치입니다. 한 땀을 먼저 수놓습니다. 한 땀 건너 앞에서 나와 직전 땀의 끝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시 또 한 땀 앞에서 나와 뒤로 들어가 줍니다. 반복해서 수놓으면서 선을 완성해 주세요.
그림을 참고해서 선인장의 테두리와 가시 부분을 수놓을게요. 면과 면 사이에 한 줄 띄워놓은 부분으로 선을 수놓아 줄 거예요. 백스티치는 박음질이라고도 하는 스티치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깥 테두리를 수놓을 때 면 부분에 바짝 붙여서 수놓아 주세요. 가시 부분 도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보면서 수놓았어요. 영상 보면서 같이 해봐요. 이렇게 선인장 한 개가 완성되었어요. 다른 선인장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플릿 스티치로 면적을 먼저 채워준 다음 백스티치로 이렇게 선을 수놓아요. 차근차근 같이 해봐요. 자, 이제 선인장 3개를 모두 수놓았어요. 화분을 수놓아 볼게요. 화분은 스플릿 스티치를 가로 방향으로 수놓아 주었습니다. 면을 하나씩 채워준 다음 마찬가지로 섬 채울 부분만 한 줄 건너뛰고 수놓을게요. 화분 면적이 커서 은근 오래 걸렸어요. 띄워놓은 공간에 백스티치로 선을 수놓을게요. 흰색 실을 가르고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수놓아 주세요. 흰색 화분의 파란색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첫 번째 화분을 마무리해줍니다. 나머지 화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화분은 면적을 반 정도 채운 상태에서 선을 먼저 수놓았어요. 나중에 선을 찾아서 수놓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백스티치로 먼저 화분 받침대를 수놓아 줍니다. 이제 나머지 면적을 채워줄 건데 흰색 실 뒤로 숨겨가며 수놓을게요.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실 뒤편으로 넣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요. 실 뒤편으로 숨기면서 수놓아주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도 다 채워줄게요.
이렇게 자수는 다 놓았어요. 이제 파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 원단 위에 접착심지를 중심 맞춰서 올려놓고 펜으로 테두리를 따라 그려줍니다. 아무 펜이나 상관없어요. 이번엔 자수 놓은 겉 원단을 테두리 따라 잘라줄게요. 가위 소리 너무 좋죠? 다 자른 원단은 뒤집어 놓아주고 그 위에 접착 심지를 붙일 거예요.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붙였지만 중심을 표시해서 붙이면 더 좋겠죠? 꼼꼼하게 잘 붙여주시고요. 이제 심호흡 한번 은근 힘든 작업이 됩니다. 접착 심지가 보이게 반 접어준 후 양쪽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박음질은 백스티치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을 떠서 수놓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바늘에 접착제가 붙어서 바늘 뺄 때 좀 힘들어요. 이때 골무를 사용하면 좀 편합니다. 원단에 바짝 붙여서 매듭 지은 뒤 거꾸로 천을 몇 번 통과하고 바짝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바짝 잘라주세요. 양쪽 다 해주었어요. 파우치 옆면에 천을 갈라서 세모가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이요. 마이크가 너무 가깝네요. 자, 박음질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선이 좀 삐뚤삐뚤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뒤집어 보면 얼추 파우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박음질한 실이 다 보이죠? 원단과 비슷한 색의 실을 찾아서 공그르기 해줄 거예요. 윗부분 천을 가로로 짧게 떠주고 바로 아래 원단으로 내려가서 또 짧게 떠주세요. 최대한 짧게 떠줄수록 더 바짝 붙어요.
이렇게 옆면부터 아랫부분까지 이어서 공구르기 해주고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 부분이 티나지 않게 천을 한번 통과해서 매듭을 숨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매듭이 보이지 않아 깔끔해요. 많이 깔끔해졌어요. 이제 파우치 안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박음질 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다 마무리 해주세요. 옆면의 시접 부분을 펼쳐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제가 표시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해준 뒤 뒤집어서 확인해 볼게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안감 파우치는 박음질이 보이도록 다시 뒤집어 줍니다. 안감 파우치 안에 겉면을 넣어줄 거예요. 양쪽 박음질을 기준으로 중심이 잘 맞을 수 있게 넣어주세요. 같은 크기인데 겉감은 접착 심지가 붙어 있으니까 더 커 보여요. 중심을 맞춘 뒤 윗부분 선을 따라 박음질 해줄게요. 그런데 한쪽은 창구멍을 남겨 놓을 거예요. 제가 표시하는 부분만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은 중심에서 시작해 양쪽 끝으로 향하도록 해줄게요. 끝까지 빈틈없이 잘 박음질한 후 매듭 지어주세요. 창구멍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윗부분 박음질을 다 했습니다. 창구멍을 아주 크게 남겨놨어요. 이렇게 크게요. 이제 창구멍 쪽으로 원단을 뒤집어 빼줄게요.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파우치에 가까워졌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다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자, 창구멍을 안으로 말아 넣은 후 공구르기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마무리를 다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짧게 뜨지 않아도 돼요. 원단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주면 매듭을 숨길 수 있어서 깨끗해요. 공구르기를 다 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프레임을 끼울 거예요. 파우치 중간에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한 부분과 프레임 중앙을 연결해 줄 거예요. 파우치가 프레임 속으로 쏙 들어가게 바짝 묶어주세요. 이 부분은 임시 고정하는 거라서 나중에 잘라낼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끼워 볼게요. 끝부터 시작해서 한 칸 앞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늘을 앞으로 빼줍니다. 굳이 프레임으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원단만 통과해주세요. 한 칸 건너뛴 구멍에서 나와 다음 칸으로 들어가 줍니다. 뒷면에선 이렇게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서 바늘을 빼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늘을 뺀 다음 프레임 구멍에 끼워주는 게 편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중간중간 파우치를 밀어 넣어서 고정해주세요.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늘을 뺄 때 프레임 구멍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는 한결 수월해져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주고 구멍으로 바로 나오고, 고정해 두었던 실을 끊어내고 나머지도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제 뒷부분까지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께 칭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수 놓는 것보다 파우치 만드는 게 더 힘드셨을 거예요. 이젠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원단에 바짝 붙여서 매듭을 먼저 지어주세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바늘을 뺀 다음 실을 잡아당겨주면 매듭이 쏙 들어가요. 이제 한두 번 실을 더 숨겨주면 끝입니다.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이렇게 실이 안 보이죠?
바늘로 꾹꾹 눌러서 마지막까지 숨겨주었어요. 안쪽도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파우치 만들기까지 완성되었어요. 다음에도 쉬운 자수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